안녕하세요. 정신적 정서적 약자들을 위한 방송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저는 조울러 26년차 조우입니다. 벌써 2020년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조울러 분들도 그랬겠지만 비당사자이신 분들도 2020년은 참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울러 커뮤니티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잭이란 이름으로 인사드리는 어떤 서울에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제가 조울증을 진단받은 지는 한 8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학부생 1학년 때 처음 우울증을 경험하고 조증을 경험하고 이렇게 돼서 진단을 받게 되었고요. 근데 요즘은 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울증이 재발 안 하고 그냥 안정적이게 살아간 지 한 3년 정도 되었고요. 네. 약도 매일 저녁에 먹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저 자신도 더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몇 살 때 가셔서 공부를 하신 거죠? 제가 대학교를 갔으니까 제가 19살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국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우울증이 처음에 왔고 그 다음에는 조증이 왔었습니다. 네. 그럼 처음 우울증을 경험하셨을 때 그때 상황은 어땠나요? 네, 제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처음 우울증을 경험했는데 한 5개월 동안 제가 집에서 못 나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제 부모님이 급하게 저를 이제 데리고 한국에 와서 다시 지부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미국에서 너무 상황이 급하게 안 좋아져서 제가 막 자살 시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제 부모님이 진짜 눈물을 흘리시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저를 데리고 이제 뉴욕 공항에서 이제 인천 공항까지 이제 와가지고 저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진짜 무슨 대학교도 못 다니고 지금 이렇게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정말 쓰레기 같아서 내가 집에서 찌질하게 이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5개월 동안 매일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잘 못하고 진짜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냐면 뭐 샤워도 잘 못했고 뭐 말도 잘 못했고 실제로 우울증이 있으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도 많이 더듬고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랬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이제 집 밖에 이제 겨우겨우 나간 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동네에 있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가서 이제 약을 타와야 되니까 약을 타오셨거든요. 아마 항우울증이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잠깐 나가서 그때 겨울이었는데 이제 겨우겨우 아무 옷이나 껴입고 가가지고 약만 타고 상담 받는 것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진짜 고개 뚝 떨어뜨리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상담 시간이 끝나면 나왔어요. 그때 너무나도 제가 싫어서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도 잘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 우울증은 아니시고 조울증으로 진단을 받으신 건데 네네. 그 우울증 뒤에 조증이 또 나타나셨나요? 네. 제가 한 5개월 동안 정말 제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는 잠을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는 건데 제가 하루에 12시간 이상씩을 매일 한 4, 5개월 동안 잤어요. 근데 네. 그래도 피곤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눈을 딱 뜨면 난 또 죽어버려야 될 사람인데 라고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냥 무작정 TV를 아무거나 틀었어요. 네. 그냥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가장 제 생각을 좀 덜 하는 게 이제 개그 콘서트였거든요. 그래서 네. 간단한 말장난 같은 거 하는 그런 코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너들을 계속 다시 보기로 봤어요. 재밌어서 본 게 아니고 현실을 회피하려고. 네. 그래서 막 개그 콘서트 1화부터 쭉 본 것 같아요. 정말 안 본 게 없을 거예요. 너무 하루 종일 그렇게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모님께서도 참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렇죠. 공부를 잘 하셔서 이제 미국 유학을 가셨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을 다니셨는데 네. 이제 1학년이 돼서 발병이 된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할 수 없이 데려왔어야 됐고 다시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못하는 그런 시기였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증이 또 나타나셨다고요. 아, 네. 제가 한 5개월 동안 그렇게 집에서 잘 못 나오고 정말 자기 혐오를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 봄이 되어서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증이 이제 처음으로 제가 느꼈는데 그때는 조증인지 몰랐죠. 그냥 갑자기 이제 좀 기분이 너무 업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12시간씩 잤잖아요. 근데 요즘 그때 당시에는 막 3, 4시간만 자도 안 피곤한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하루는 밤을 샜어요. 뭐 한다고 이제 컴퓨터로 뭐 하다가 그다음 밤을 새고 그 다음날에 마라톤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 그 아버지랑 어머니랑. 네. 그래서 마라톤을 뛰는데 밤을 샜는데 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전력 질주로 막 달리고 막 이래도 쌩쌩하고 뭐 힘들지가 않아서 그 되게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에너지를 막 쓰다가 이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이제 조증의 위험성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갑자기 우울해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았죠. 그리고 조금 더 제 조증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충동적이었고 성격도 완전 거만하게 바뀌고 또 나한테 되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고 막 잘생겼고 머리도 좋고 뭐 이런 특별한 그런 사람이라고 굉장히 생각해서 네. 제가 강남역을 그냥 돌아다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저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그 장소로 가고 있을 거야 하고 다 대충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도 했어요. 네.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네.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런 특별한 이제 슈퍼파워 같이 있다고 생각도 들었고 말도 엄청 빠르고요. 이제 생각도 빠르고 논리적이지 않고 해서 다른 사람 잘 못 이해했어요. 말이 이제 A, B, C가 아니고 이제 A, D 이렇게 좀 건너뛰는 네, 그런 맞아요. 논리가 좀 건너뛰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그래서 또 충동적이었던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염색하거나 귀를 뚫거나 이런 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머리를 와인색으로 염색하고 그다음에 또 왼쪽 귀를 뚫어가지고 이제 검정색 피어싱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나가다가 한 거거든요. 이제 샵에 지나가다가 네. 충동적으로 머리는 염색할까? 귀나 뚫을까? 해가지고 그 충동성이 되게 특이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또 제가 돈을 이렇게 버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루에 엄청난 돈을 막 명품 몇 개 사고 막 이렇게 충동적인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이렇게 좀 살아가다가 친구들에게 되게 막말도 많이 하고 좀 되게 교만하고 그렇게 좀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증 상태가 계속 있으니까 이제 친구들이 몇 명은 이제 아,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이상하고 굉장히 성격도 변했고 저한테 화도 좀 내고 이제 좀 막 갑자기 이제 같이 있다가 제가 또 막말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 저 멱살 잡고 야 너 지금 할 말 다 했냐 왜 이렇게 무시하냐라고 그런 적도 있었고. 네. 병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또 그때 제가 완전 조증이 있을 때 제가 의대를 이렇게 준비하던 친구가 있거든요. 되게 친한 네. 친구가. 그 친구가 저가 조증이라는 걸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잭이 이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너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아닐까라고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고 저를 떠나는 친구들을 따로 연락해가지고 아 얘가 지금 이렇게 바이폴라 디소더에 걸린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라고 식으로 이제 단체 톡을 만들었대요. 아, 고마운 친구네요. 너무 고맙잖아요. 네. 이렇게 저를 이해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이제 저를 위해서 이 정도로 찾아봐주고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조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술 담배를 엄청 했어요. 이렇게 또 성적으로 또 많이 흥분해서 좀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랑 행동도 많이 하고 네. 담배는 그냥 앉아가지고 한 반갑은 피웠고요, 줄담배로. 그다음에 또 술은 거의 한 달 넘게 맨날 마신 것 같아요. 네. 계속 그 쾌락을 찾는 네. 그런 이제 행동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한 달쯤 살았어요. 근데 내일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았죠. 몸도 망가지고 왜냐면 술 담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정신질환을 이렇게 규정하고 정의하는 DSM 책이 있잖아요. 이제 그
정신병을 이제 진단하는 기준을 좀 혼자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조증에 대한 진단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 모든 증상을 거의 다 충족시켜가지고 그때 내가 정말 우울증이었고 조증이었구나. 내가 조울증 환자구나. 그래 이제부터는 좀 치료를 잘 받고 뭐 주는 약이 있으면 잘 먹고 좀 이제 캄다운 하려고 혼자 노력하고 그래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식이 생긴 계기가 됐네요. 네, 그렇죠. 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부모님이 진짜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전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같이 계시면서 맨날 우시는 거를 한 5개월 동안 본 것 같고요. 네. 저희 아버지는 출근하셔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고 고통스러우셨을까 상상도 할 수 없네요.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조울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네. 좀 자책도 하셨을 것 같아요. 대학을 미국으로 보내는 게 아닌데 이런 자책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제가 아무래도 좀 좋은 대학교에 운이 좋아서 열심히 해서 붙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좀 많은 활동도 하고 뭐 공부도 되게 학교에서 학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좋았어요. 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할 때 이렇게 리더십 자리에 있고 네. 건강하게 뭐 예를 들면 운동할 때도 뭐 테니스도 이제 뭐 학교 대표로 좀 하고 네. 잘하진 않아요. 그냥 어쩌다가 대표가 됐는데 네. 이런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잘 짓는데 갑자기 겨울이 됐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 내가 지금 위험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라고 이제 거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헐떡이면서 전화를 하니까 얼마나 놀라셨을까 정말 그러네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대학생 때 큰 우울증, 조증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그래도 회복을 하시고 졸업하시고 또 심리 상담을 이제 2017년부터 공부해서 석사 과정을 또 하셨어요. 네. 네. 잭님께서는 미국에서도 생활을 하셨던데 네. 언제 미국에 가셨고 또 한국에는 언제 귀국하신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영어를 쓰는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와서 2011년도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제가 조울증으로 한 학기를 못 다녔어요. 네. 근데 제가 미국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거기 그 도시에서 좀 자취를 하면서 1년 동안 좀 정신건강 관련된 걸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비영리 단체 같은 데 가서 좀 이렇게 정신건강 교육을 하는 뭐 이런 파트타임을 좀 하다가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1년 지나서 2016년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바로 그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바로 사가지고 정장을 입고 장례식에 갔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좀 쇼크가 컸던지 제가 또 조울증 그때 잠깐 재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입원 치료도 한 2번 하고 여러 가지 또 해프닝이 있다가 나는 미국에서 있지 말고 그냥 한국에서 있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가족이랑 같이 한국에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래 한국에서 이제 심리 상담을 공부하자 해서 대학원에 지원을 했고 석사 과정을 이제 2019년도에 작년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또 그것이 자극이 돼서 조울증 재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계기로 한국에서 계시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잭님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다니셨잖아요. 네. 네. 조울증 치료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학업을 유지하셨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제가 복학하는 조건에 이제 좀 이렇게 소견서도 있고 이제 이 친구가 돌아가도 괜찮겠습니다라고 이제 병원에서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 복학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 학교 상담센터를 일주일에 한 번 꼭 가야 된다라고 네. 했어요. 고맙죠. 왜냐하면 뭐 무료로도 해주기도 하고 또 여기가 그 센터 안에 정신과 의사분들도 있었고 심리 상담사분도 있었고 사회복지사도 있었고 그게 되게 잘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 센터에서 약도 처방받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도움을 받는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이제 그 왠지 공부 얘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좀 좋은 학교에 다녀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이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좀 그렇게 네, 이렇게 제가 좀 과도한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순수 공부량이 이렇게 좀 많지 않고 집중을 잘 못하고 해서 좀 막판에 몰아서 하고 이래서 제가 공부에 대한 그런 조언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한번 노력해봐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조울증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에 대해서 어떤 팁이 있는가 네. 생각해보니까 한 2개 정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조울증으로 인한 영향을 마음속으로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우울증이 있으면 실제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해하거나 뭔가 외우거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를 들면 미국 대학에 있을 때 무슨 역사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교양이라 가지고 꼭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역사 같은 거를 공부하는 뭐 그런 수업이었는데 되게 간단한 뭐 한 10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퀴즈를 본대요. 근데 10가지를 못 외우는 거예요. 네. 몇 시간을 해도 안 외워져요. 되게 간단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서러운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게 몇 가지 외울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몇 시간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혼자 막 그 비어있는 기도실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면서 도대체 제가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우울증도 있고 조증도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펑 울던 기억도 나네요. 네. 또 반대로는 조증일 때는 너무 흥분돼서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울증에 이제 실제 영향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것을 좀 인정하고 건강이 최우선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조울증을 다루는 것을 하고 공부는 그 다음에 좀 생각해도 우선순위가 아닐까 그런 게 첫 번째 생각난 거였고요. 네, 그 자신의 핸디캡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못 하는 거잖아요. 조울증에 그쵸. 영향이 네. 있으니까. 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약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조울증을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공부할 때 그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고 또 이게 혹시 뽀모도로 공부법 아시나요? 저 모릅니다. 네. 그 뽀모도로가 그 시간 단위를 얘기할 때 예를 들면 1시간을 1 뽀모도로라고 하면 이게 또 옛날에 뽀모도로가 이제 토마토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이 토마토 알람 시계를 가지고 이제 공부할 때 예를 들면 25분 동안 공부하고 5분간 쉬자 이런 걸 반복하는 게 이제 뽀모도로 공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1 뽀모도로를 1시간으로 좀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뭐 50분 동안 하고 이제 컴퓨터나 이제 핸드폰 알람 해놓고 띠리링 울리면 한 10분 동안은 좀 다른 거 하고. 네, 이런 이제 시간을 나눠서 하는 거를 좀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 근데 저에게 이제 시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 문제집 50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래 내가 남은 시간이 한 1시간 있으니까 50분 동안은 이 문제집을 풀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다 못 끝내도 그래도 내가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뭔가 완벽하게 이게 끝내지 않고 좀 공부를 잘 완전하게 못해도 그래도 괜찮다. 나는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할 거 다 했으니까 나는 내 자신을 이제 좀 존중하고 나를 또 사랑하고 네. 이렇게 시간을 나눠가지고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는 게 전 도움이 되더라고요.
스스로 칭찬도 좀 하고요. 내가 네. 오늘 1뽀모도로 했다, 뭐 네. 3뽀모도로 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논문을 써야 졸업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시간을 이제 한 학기를 더 다녀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일찍 끝내면 좋겠지만 그래도 제 시간의 그 한계와 저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아 그래 한 학기 더 다니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우도 생각이 나네요. 네. 현실적인 목표와 시간으로 시간을 나눠서 하기. 네. 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공부와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또 제 생각엔 좀 우리나라나 뭐 어디서나 공부를 잘한다는 기준이 시험을 잘 본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이해 잘 하고 잘 외우는 건데, 근데 뭐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 당연히 되겠지만 제 생각엔 더 중요한, 어쩌면 더 중요한 것들은 자신이 왜 공부를 하고 이제 왜 이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어떤 공부를 자기가 선택했고 공부를 해서 뭘 할 거고, 뭐 예를 들면 시험을 잘 못 봤는데 그래도 스스로 존중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주위 학생들이랑 이제 친구들이랑 자꾸 비교하면서 이게 높아도 안 좋고 낮아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너네보다 잘하니까 내가 더 우월하다, 또 별로 안 좋고, 내가 잘 못하니까 나는 더 이제 열등하고 내가 더 멍청하다, 이것도 별로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신의 현실적인 목표들을 세워서 조금씩 성취해 나가는 게 조금 더 건강한 그런 공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저울러 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노트장을 꺼내서 필기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미국에 계실 때 저희가 잘 아는 테드엑스에 나오셨는데 그때 어떻게 출연하시게 되고 또 당시 스토리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테드엑스에서 제가 그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정신건강 관련 활동을 좀 했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제 이야기를 이제 학교에 공개하고 제가 학생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이렇게 힘든 학생들이 있으면 그래 나랑 뭐 커피라도 한잔 하자라고 해가지고 되게 공개적으로 제 연락처를 이렇게 오픈했는데, 그래서 좀 조울증에 관한 내용도 오픈하고 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자살 시도도 했는데 지금 이게 감사하게 살아있다. 그래서 너가 자살 충동이 있으면 그래 속는 새 치고 한번 나랑 만나서 얘기 좀 해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4년 동안 다녔는데 저희 미국 대학에서 8명의 학생들이 자살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할까.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자살을 조금이나마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마가복음 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아픈 사람이 이제 그 예수가 와가지고 치료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제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5장 19절인데 너는 돌아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알려라 라고 그렇게 구절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제가 묵상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간증 같은 게 있으면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는 건가? 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좀 생각을 해보다가 몇 주 동안 생각하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내가 좀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 학교에 좀 이게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느낀 거를, 내가 경험한 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엄마. 근데 엄마가 너 제정신이냐? 그걸 도대체 왜 나누냐? 뭐 나중에 너 뭐 취직할 때나 아니면 너 군대 갈 때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 텐데 너 그걸 왜 공개하려고 그러냐? 하지 마.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 잘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냥 끊었어요. 근데 또 몇 주가 지났는데 계속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네. 학생들은 자살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얘기를 꺼내서 학생들을 만나는 게 그래도 그 순간에는 그 친구들이 위로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제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뭐 그때는 또 아버지도 옆에 계셨는데 카카오톡 보이스톡. 보이스톡해서 이제 스피커폰으로 하니까 옆에 아버지도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라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 이야기를 공개했는데 되게 많은 그 학생 단체랑 또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는 핸드폰 번호를 올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전화도 많이 받고 문자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다니니까 이제 동네 이제 신문에 나고 나중에는 좀 그게 또 동네 신문이 모여가지고 뭐 이제 미국에서 하는 신문이나 아니면 한국 사회 뭐 이민 사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민 사회 신문 이런 거에서 좀 나고 그렇게 좀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그 테드엑스 주최하는 그 학생팀에서 저한테 연락을 이메일로 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했는데 혹시 너가 학생의 입장에서 좀 그 연설을 강연을 할 수 있겠냐라고 그래서 학기 초에 연락을 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좀 열심히 학업 중간중간에 준비를 해서 그 테드엑스를 이제 그날에 한 1000명쯤의 이제 관중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제 대충 한 15분 동안 이제 준비된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되게 이게 무대에서 관중석을 보는데 막 분들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저의 그 힘든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나 봐요. 네. 이게 또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유튜브에는 제가 영어 이름이 잭이잖아요. 근데 네. 그 성이 박씨라서 네. 잭 파크 테드엑스라고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또 유튜브에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너무 고맙다 무슨 너 덕분에 내가 막 내 이야기도 하게 됐고 진짜 막 눈물도 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진실된 저의 진심이 좀 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드에서 강연했던 내용은 뭐 제 이야기를 조금 이제 했고 그다음에 우리 정신건강에 대한 되게 편견이 많은데 우리 그러지 말고 힘든 게 있으면 이제 심리상담이나 뭐 정신과를 찾아가자. 네. 이런 내용이랑 또 건강하게 공부하는 법 이제 무조건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는 거. 네. 또 마지막으로는 그래 나는 지금 부모님의 사랑이랑 친구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 주위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자. 뭐 해서 뭐 약이랑 상담이 뭐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이제 인사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잭님께서 그 나오신 영상 링크는 설명란에다가 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정신질환자라고 커밍아웃을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주위 반응이 어땠나요? 일단 학교에서 오픈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다른 학생들도 저랑 따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백인 친구가 있었는데 따로 만나자 그래서 보니까 나도 바이폴라 디소더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따로 오픈업도 해주고 또 커밍아웃이라니까 되게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정신적 질환을 커밍아웃 했더니 인터뷰 같은 것도 막 여기저기서 왔어요. 그래서 네. 반응이 대부분 이제 되게 용감하고 되게 얘기 나눠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테드에 나오시기 전도 그렇고 나오신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동료 지원가적인 일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만약에 한국에서 이 조울러라고 밝히셨다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머니도 그런 걸 왜 얘기하냐.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이제 오픈을 한 순간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가 엄청 많이 왔대요. 어머니 지인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누구누구가 그런지 몰랐다. 너 괜찮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오픈된 거죠. 이제
저희 지인들이 다 아는 거죠. 이제 제가 자살 시도를 했다, 조울증이 있다. 네. 그래서 좀 놀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없으니까. 네. 근데 제 생각에 요즘에는 조금 더 사회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드라마에서도 좀 나오고 영화에서도 나오고 네. 정신과를 가는 시인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도 있고 뭐 영혼 수성공이라고 또 봤고 예를 들면 또 영화에서 뭐 82년생 김지영에서 뭐 정신과에 가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래서 좀 대중매체에도 예를 들면 그 최근에 또 어떻게 좀 안 좋지만 우리 정현돈 씨도 이제 불안장애가 있다 해서 이제 얘기하고 이제 잠깐 쉬고 다시 나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정신질환에 대한 게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저울러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자신이 저울러다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이제 인터넷상에 갑자기 퍼뜨려서 제가 그 많은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했던 거고 또 제가 지금도 이름을 쓰는 게 제 이름이 아니고 잭이라고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제 그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께서 제 주치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노출이 영향력과 비례하진 않는다. 네. 제가 뭐 모든 걸 다 까발린다고 사람들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한 그 자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자신의 모든 뭐 옛날에 뭐 자해를 했다 아니면 뭐 식이장애가 있었다 이런 걸 다 오픈하지 않아도 그런 거는 되게 가까운 신뢰가 가는 몇몇 친구들이나 아니면 몇몇 가족분들한테만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모든 세상이 알지 않아도 그 모든 뭐 예를 들면 이력서에 뭐 이렇게 뭐 굳이 넣진 않잖아요. 근데 숨기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잭님께서는 어떻게 조울증 관리를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회복 과정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울러로 살면서 이름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조울러. 일단 제가 이제 회복해서 살고 있는 거는 저 혼자서 잘나서 저 혼자서 이렇게 잘 극복하는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 특히나 제 부모님, 그리고 가족, 친구들, 여자친구 이렇게 다 저를 사랑해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조울증에 관련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회적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거가 뭐 예를 들면 적당한 공부와 일하기, 워라밸이 좀 있어야지 좀 잠도 자고 밥도 잘 먹고 오메가3도 먹고 뭐 밖에서 운동하면서 햇빛도 좀 쐬고 예를 들면 뭐 한 30분 정도 살짝 숨차기 유산소를 하면 한 주 3회 정도 하면은 이제 제가 어디서 본 거로는 항우울제만큼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자연적인 치료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거 챙겨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조울증은 제가 알기로는 잠이랑 약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약반 잠반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그 정신과에서 그 약이 먹는 게 뇌에서 있는 질환이니까 뇌를 좀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교정하는 약도 필요하고 또 잠은 또 이제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잘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자연적으로 좀 그 감정도 안정화되고 몸도 회복하고 이제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게 좀 생각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게 저만의 구급 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아마 라파가 치유라는 뜻일 거예요. 히브리어인지 어느 어원인지 조금 까먹었는데 그래서 라파 키트라고 제가 이제 그 구급 키트처럼 라파 키트를 만들었어요. 그렇구나. 이게 뭐냐면 이게 우울할 때 제가 너무 우울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막 머리도 복잡한데 제 핸드폰을 딱 켜서 이제 저의 라파 키트를 뭐냐면 그냥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울할 때는 이런 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6개를 좀 정해놨어요. 그걸 순서대로 하나씩 해요. 그러면 제가 많이 우울해 봤으니까 좀 비슷한
대처 방법으로 좀 나아지더라고요. 네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니까 제가 여기 인터뷰 전에도 좀 우울했는데, 근데 다행히 이렇게 좀 우울한 감정을 좀 넘어서서 지금 인터뷰도 하고 있고 그럽니다. 네. 제 라파키트 6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첫 번째 거는 제가 일단 기도를 해요. 저는 이제 저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저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니까 저의 정신적인 어려움도 좀 회복을 도와주세요라고 일단 해놔요. 네. 그러면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고 저를 이제 신경 써주는 이제 뭐 저희 어머니나 뭐 가족 다른 분들이나 이렇게 조금 알려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위로도 조금 받고 그분들한테도 기도를 부탁해서 이제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네. 세 번째는 제가 순간적으로라도 좀 기분이 좋으니까 단 거를 조금 먹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사이다를 좀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너무 배고프면 또 힘이 없어서 우울한 것 같기도 한데 좀 뭘 먹고 그렇게 합니다. 네. 너무 막 혹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간단한 야식 같은 거를 먹고, 네. 또 네 번째는 그렇게 먹었으니까 밖에 잠깐이라도 나가서 뭐 조금이나마 걷거나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몸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훌륭한 정신 건강에 좋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양치를 잘 하고 샤워를 해요. 그러면 샤워하면서 되게 기분이 조금이나마 좋아지는 걸 네. 네.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우울했다 그랬는데, 제가 샤워를 하면서 이제 기도도 하면서 샤워실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제 주위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네. 굉장히 마음도 무겁고 슬프고 이래서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눈물도 나고, 예를 들면 제가 내일은 또 새로운 그 내담자 새로운 상담 케이스가 있는데 네. 너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 내담자가 어떤 진단이 있어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알지도 모르고 막 어떻게 접근할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또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너무 막 헛소리 할 것 같고 도움도 안 되는 얘기나 아니면 뭐 막 더듬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불안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얘기하고 좀 어쩌다 얘기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네. 첫 번째가 좀 순서대로 하자면 1번 기도, 2번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기, 3번 뭐 좀 먹기, 4번 양치하고 씻고 운동 좀 하기였고, 이제 5번, 6번이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5번은 저는 이제 침대에 잘 정리한 다음에 편하게 누워가지고 좀 음악을 틀어놔요. 좀 잔잔한 음악, 좀 마음이 차분해지는 음악, 희망의 가사가 있는 음악, 네. 뭐 이런 저는 이제 CCM을 기독교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좀 틀어놓고 잠깐 눈을 붙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자연스럽게 잠을 들거나 아니면 좀 기분이 조금 그래도 좀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요즘에 제가 잘 듣는, 제가 우울할 때 듣는 찬양들을 좀 소개하고자 5개를 적어왔는데,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예수 나의 치료자,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이렇게 5가지를 제가 많이 요즘에 듣거든요. 아, 네. 그렇게 5번을 하고 마지막 6번은 이거 1부터 5번 다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미리 이제 정신과 의사님에게 타온 항불안제랑 수면제 같은 거 먹어요. 네. 그래서 1부터 5까지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로 약의 도움을 받는 거죠. 네. 네, 그렇게 6가지가 이제 말이 길었는데 저의 라파키트, 저의 구급 상자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팁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질 때, 미리 써둔 노트를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만의 그 구급상자, 라파키트를 한번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구급 키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조울러가 되신 이후에 심리 상담가가 되셨는데 이쪽으로 원래 관심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조울러가 되신 이후에
상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심리 상담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대학교에서 자꾸 학생들이 자살을 하니까 좀 이런 분야가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사명같이 좀 몸담아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좀 관련된 이렇게 좀 리서치를 하고자 우리 한강의 다리들에 다 전화기가 몇 대씩 있잖아요. 네. 생명의 전화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마포대교에서 자주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니까 한번 어떤 감정일까 느껴보려고 마포대교에 한번 갔어요. 네. 그래서 마포대교에 그 생명의 다리라고 전에 있었는데 뭐 오늘 밥은 먹었니? 아니면 같이 영화나 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의 말들이 이제 뜨는 그 난간이 네. 옛날에 있었는데, 네. 그거를 쓱 보면서 가고 마포대교를 건너는데 진짜 눈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을까.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좀 뜨거워져서, 그래, 나는 이제 남은 그 생애 동안 심리 상담을 하는 게 지금 나의 목표로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한 70% 정도가 자신이 아파서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70%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조울러의 경험이 상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조은의 마음약국에서도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게 그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이제 책을 쓴 그 제목인데, 네. 저는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상처 입은 치유자도 좋지만 치유받는 치유자라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의 조울증 경험이 제가 회복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치유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근데 실제로 뭐 상담 현장에서 제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담자의 시간이고, 네. 내담자가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확실히 공감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울증이면 제가 옛날에 우울증인 경험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시고 또 한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하신, 정말 이렇게 한국에서 드문 상담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 영어 상담사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예, 주로 어떤 분들을 상담하셨나요? 제가 대학센터에서 실습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사설센터에서 이제 상담사로 있는데요. 대학센터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니까 이제 외국에서 온 우리나라에 온 유학생 학생들. 네. 다양했어요. 뭐 아시아 여기저기에서도 있었고, 뭐 아프리카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고. 네. 요즘은 이제 한국으로 이사를 온 이제 외국인 가족분들이 저희 센터로 오셔요. 네. 그래서 그분의 자녀들과 이제 가족들, 부모 가족 상담도 가끔 있고, 보통은 저는 근데 제가 아무래도 27으로 좀 어린 나이에 속하다 보니까 저는 대부분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을 많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50분이 훌쩍 지났는데. 투머치 토크였나요? 아닙니다. 너무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셔서 계속 귀 기울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하시고 귀한 분을 모시게 되어서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조울러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 또한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8년 전에 조울증 진단 받아가지고 이제 조울러가 되었는데, 제가 저의 정체성이 이제 조울증 환자도 있지만, 근데 다른 것들도 많이 저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이 페르소나라는 것을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가면이라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면을 쓰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적절하게 상황에 맞춰서 가면을 쓰고 이제 정체성을 다양하게 가지는 게 건강하다라고 하시기도 했는데, 네. 예를 들면 저를 보고 뭐 조울증 환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아이비리거 아니면 뭐 심리 상담사 이렇게 레이블을 붙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정체성보다는 예를 들면 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기특한 아들, 네. 아니면 사랑하는 제 동생의 형, 아니면 사랑하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자,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뭐 든든한 애인, 뭐 이런 정체성을 좀 더 가지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네. 또 하나 저에게 되게 큰 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이거는 되게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거고, 또 이게 좀 크리스찬이 아니신 청취자분들이 계시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가 뭘 믿길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까라는 게 좀 궁금하시면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궁금하시다면 이제 주위에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이 사람은 뭔가 시간을 같이 더 보내고 싶고 그들한테 사랑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러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서 한번 뭘 믿나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서점에 가시면 이제 기독교 서적들도 많은데 그거 뭐 한두 권 읽어보시거나 그런 거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과정이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예수란 사람이 누구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는가, 왜 예수를 위해서 죽었는가, 이런 걸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예를 들자면 조정민 목사라는 분의 왜 예수인가 라는 책도 노란색 책인데 그걸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고, 아니면 또 다른 책은 당연히 이제 성경이죠. 근데 성경이 되게 어렵고 그래서 저는 어린이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좀 쉬운 버전의 성경으로, 이제 성경은 혼자 있는 것도 있지만 같이 읽는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믿음이 있고 건강한 이제 신앙을 가진 분들이랑 좀 같이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유튜브 세상이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 중에 말씀 노트라는 것이나 그다음에 잘잘법이라고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런 시리즈가 있던데 네. 그런 두 가지 그 채널에도 좋은 영상도 많아서 그런 것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저희 그 계획은 제가 이렇게 조울증에 관련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이랑 또 제가 심리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좀 이런 학문적인 이야기도 좀 이렇게 포함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하나의 글로 해서 하나의 책으로 이제 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쓰려고 하는데 그 책을 쓰는 게 또 한 가지 미래 계획이 되겠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공부하시는 중에 발병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학업을 유지하시고 또 졸업을 하시고 또 한국에 돌아오셔서 많은 그런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상담학을 공부하신 상담사 잭님을 이렇게 모셨었는데, 이렇게 조은의 마음 약국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귀한 기회였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 중에 이제 조금이나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좀 마음의 울림이나 뭐 현실적인 도움이 조금 됐으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 또 새해에도 2021년 더 새롭게 발전하는 조은의 마음약국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